자, 그럼 독학재수와 함께 대세 중의 하나인 기숙형 학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컨셉은 같이 숙식을 하면서 수업과 자습을 하는 형태의 학원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경기도 외곽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수업은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중 공휴일에도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숙학원은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 또는 3박 4일의 외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주중 공휴일에도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숙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빨간 날 운전하는 걸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남들은 놀러 가는데 나는 일하러 운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차까지 막히니 수업이 빡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정규 수업이 있고 그리고 특강 인강 클리닉이 제공이 되는데 이 강좌는 학원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시가 될 겁니다. 요새 이 의무 수업이 많아지는 걸 학생분들이 싫어해서 독학형을 살짝 합친 의무 수업을 줄이고 킬러 문제 대비 강좌나 본인이 약한 과목을 보완하는 선택 수업,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하는 수업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월 1회를 보게 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메이저 학원은 보통은 출판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출판사 모의고사만 푸는 학원도 있지만 중소규모의 학원 같은 경우 출판사를 바꿔서 1회씩 모의고사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월달, 9월달 평가원이 있는 달에는 한 달에 모의고사를 2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월 1회 논술 모의고사를 보는 학원이 많습니다. 보통 상위권 학원이 그렇게 할 건데 그렇지만 이 논술 모의고사도 보통 8월이나 9월까지만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수능에만 집중을 해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재수생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육청 모의고사를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지 자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책자나 프린트 형태로 학생들에게 나눠줘서 스스로 문제를 풀게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숙형 학원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한데 질문과 취약 과목 보완책이 나름대로 기숙형 재수학원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이나 점심 저녁 시간 식사가 끝난 후에 선생님께서 질문을 받아주시긴 하시지만 기숙형 학원의 학생들은 질문할 분들이 강사 선생님밖에 안 계셔서 보통 선생님께서 당직 시스템을 마련해서 하루 정도는 밤 늦게까지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취약 과목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클리닉 특강 인강을 마련하는 경우도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전히 기숙형 학원에서는 질문과 취약 과목을 해결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 관리는 보통 한 반에 학과 담임 한 분, 생활 담임 한 분이 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학원에 따라서 생활 담임만 있으시고 전체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에서 총괄하는 학과 담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학원마다 다르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학과 담임은 말 그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습과 관련된 상담과 관리를 해주실 거고 생활 담임은 학생들과 같은 방을 쓰는 건 아니지만 같이 숙식을 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학원 취향에 따라 틀린데 어떤 학원은 학과 담임의 운영에 중심을 두는 학원도 있습니다. 학과 담임이 퇴원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처벌도 또는 상벌도 결정을 하시게 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생활 담임의 권한이 약해져서 학생들이 무시하는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학원도 있고 반면에 어떤 학원에서는 생활 담임한테 운영에 중심을 두는 학원도 꽤 있습니다. 심지어 이분들이 대학교 수시라던가 정시원서 상담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학생들의 상벌까지도 처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두 분의 관계가 살짝 안 좋은 관계다. 그런 분위기가 항상 묘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학생들을 엄청 관리를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죽어납니다. 단 성적은 좋게 되겠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이 두 분이 다 방임형인 경우도 계십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로 멘붕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분을 만나느냐, 이건 학원의 메이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숙형 학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차원에서 뷔페를 운영하거나 치킨데이, 피자데이, 삼겹살데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자데이 같은 경우는 화덕을 직접 가져와서 구워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삼겹살데이도 마찬가지 초벌구이를 딴 데서 하신 다음에 실제로 미니 가스레인지를 갖다 놓으시고 고기를 같이 구워 먹고 상추쌈 싸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특히 인조잔디이긴 하지만 운동장을 갖춘 기숙학원에서는 체육대회를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음료수 내기, 아이스크림 내기, 체육대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하실 것은 이거를 기숙학원에 가서 즐기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강조드리지만 특히 기숙에 가실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날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 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서먹서먹했던 친구들 사이에 그 벽이 허물어지고 친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슬슬슬 이성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공부의 의욕보단 딴 데 한눈 팔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러한 행사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 체육대회 같은 건 절대 하지 말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같은 걸 해서 학생들과 급격하게 친해지면 재수하는 데 상당히 큰 방해를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기숙형 재수학원의 장점은 뭐냐? 당연한 얘기겠지만 외부의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기숙에 있는 학생들을 관찰해 보면 정말로 스트레스를 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숙에 있는 학생들이 내가 오늘부터 제대로 삐뚤어질 거야, 한번 두고 봐봐, 그러고서 하는 것이 배드민턴과 줄넘기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2월달, 3월달에 줄넘기 겨우겨우 하던 학생들이 여름이 되면 쌩쌩이를 하기 시작하고, 가을이 되면 3단 뛰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능 즈음에 대해선 뒤로 쌩쌩이를 하는 학생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외부 방해 요인과 차단을 시켜준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공부에 정말로 집중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기숙이 됐던 통역이 됐던 독재형이 됐던 2, 3, 4, 5월 달에는 누구나 다 공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가 안 될 때 학생들을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사실은 좋은 학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학형이나 독재형은 제가 장담하지만 6월 평가원이 끝나고 슬슬슬 학생들이 문을 열고 나태함이 스멀스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구 경기라던가 PC방이라던가 여러 가지 행사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점점점 공부를 등한시하게 됐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끝나고 나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시작한 소주 한 잔과 맥주 한 잔이 점점 커지게 돼서 9월 달엔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유지만 하면 되겠다라고 방심하다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숙이 왜 점수 향상에 좋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공부가 안 될 때 통학형과 독재형 학원에선 도망갈 곳이 많지만 기숙형은 도망가지 않고 그냥 교실에 잡아두고 점수를 까먹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건물을 리모델링한 게 아니라 신축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면 여러분이 기숙학원에 들어가면 마음만 먹으면 햇빛을 단 한 번도 안 보실 수가 있고 빗방울을 단 한 방울도 안 맞을 수 있게끔 동선까지 고려해서 된 신축 건물도 많고, 그리고 또한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세수도 양치질도 안 한다면 2분 만에 교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외부와의 차단이 장점이라면 그것이 동시에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아울러 스트레스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매점에서 뭐 사 먹는 거, 기껏해야 줄넘기 배드민턴 하는 거, 기껏해야 산책 정도 하는 거밖에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내재적으로 쌓이다 폭파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퇴소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성교제가 금지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귀었는지 사귀지만 또 그 친구가 바람을 펴서 저하고 상담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자들끼리 소위 말하는 주목서열,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여기가 재수학원이다 보니 모의고사 점수 서열도 존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같이 기숙의 방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야, 너같이 공부 못한 애가 내 말을 어겨?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학습적이면서 이걸 제일 많이 얘기할 건데, 취약 과목과 그 다음에 질문 해결책이 다른 통학형이나 아니면 독재형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망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기숙학원의 단점으로 생리현상 해결의 어려움이나 샤워실 이용과 같은 문제를 드는 친구들도 많았었습니다. 일단 주변 환경에 민감한 친구들 같은 경우 볼일을 잘 못 보는 경우도 의외로 많았었습니다.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제가 남학생하고 상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학생이 되게 잘생긴 친구였는데 인기도 꽤 많은 친구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심각하게 오더니 귓속말을 하면서 상담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얘기한 게 2주인가 3주인가를 큰일을 못 봤다고 고민이라고 이야기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좀 민감해서 볼일을 볼 때 바깥이 시끄러우면 잘 보지 못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다. 이렇게 상담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볼일을 보라고 외박을 보내준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조금씩 볼일을 스스로 해결하긴 했지만 그런 걸 보면 생각지도 않은 고민거리를 우리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학생들 성향에 따라 다른데 학생들이 큰일을 보거나 샤워를 할 때 넉살 좋은 친구들이 문을 덜컹덜컹 들어와서 자기 일을 또 보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학생이 오더니 선생님 상담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니 물어봤더니 선생님 제가 큰일 보고 있는데 룸메가 문 열고 쑥 들어오더니 양치를 하면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외박 나가기 전에 너 이번에 외박 나가면 뭐 먹고 뭐 하고 싶어? 물어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선생님 있잖아요. 외박 나가면요. 맛있는 거 먹는 건데 핸드폰 들고 화장실 들어가서 느긋하게 큰일 보고 그리고 뜨거운 물 좀 오랫동안 쐬고 싶어요. 그리고 잠 좀 푹 자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숙형 재수학원은 어떤 학생이 가는 게 좋은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모든 학생이 다 가야 되는 추천해 줄 만한 학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유지되었던 통학형 재수학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컨셉은 통학을 하면서 수업과 자습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주말반과 야간반을 운영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고 주중 공휴일에는 수업을 안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담임 선생님의 성격에 따라 조금 자습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어떤 선생님께서는 주말에서도 무조건 나와서 의무적으로 자습을 시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께서는 선택적으로 자습을 시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도 학원마다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의 형태는 아까 기숙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요새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정규 수업이 적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의무 수업과 선택 수업 보통 킬러하고 본인이 약한 과목을 듣는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런 형태의 강좌들이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기숙과 달리 요 학원에서 마련된 이 강좌보다는 다른 곳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강남에 본원들이 있는 메이저 학원들의 수강생들은 수업이 끝나고 나면 대치동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1타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모의고사도 앞과 동일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형 재수학원에서는 질문과 취약 과목의 해결책도 기숙보다는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큰 게 뭐냐면 보통 강사 선생님들이 질문을 받아주는 경우는 맞기는 하지만 학원 규모나 또는 형태에 따라서 조교들이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명문대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학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 취약 과목도 앞과 동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습 관리도 보통 학과 담임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각 반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정문이면 정문, 각 층에서 포괄적으로 지도하시는 생활 지도교사분들이 계시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보통 학과 담임 위주로 돌아가신다 보시면 되고요. 장점은 학습 계획의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편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 과목을 대비하는 대비책도 다양합니다. 유명한 학원 지역으로 가서 1타 선생님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수업을 들으면서 해결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통학형이기 때문에 보통 10시쯤 끝나는 경우가 많죠. 생활계획에 여유가 있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양날의 칼이 됩니다. 즉 저는 한마디로 통학형 재수학원은 얘들아 고등학교 4학년이야. 니네 그렇게 생각보다 공부 열심히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성인들의 유흥문화까지 탐닉을 하는 고등학교 4학년 학생이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외부 방해 요인에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너무나 다양한 시설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재수학원 선생님들도 솔직히 모의고사 날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간단하게 치맥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모의고사가 끝나고 학원 주민의 호프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테이블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이 지나고 나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는 건지 술 한 잔을 먹기 위해 친구를 만나는 건지 그 목적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학형 재수학원의 가장 큰 단점은 정신력 약화로 인해 후반부에 무너질 가능성이 정말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학생이 통학형 학원을 가야 되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외부 유혹에 강하거나 의지력, 추진력이 충분히 있는 학생이라면 통학형 학원을 가셔도 될 거고 가슴 아픈 얘기지만 삼수생이나 N수생이라면 통학형 학원을 가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수를 망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름 관리는 잘 하는 경우가 많고 어쨌든 통학형 학원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가장 핫한 대세인 독재형 재수학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독재형 재수학원은 기본 컨셉마저 너무나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학형과 기숙형 학원이 있고 그리고 수업을 하는 독재학원도 있고 수업을 아예 하지 않고 독학과 자습만 하는 독재형 학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뇌는 하루 종일 자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제가 지인분들한테도 독재형 학원 어쩌냐라고 물어보면 이 대답을 해주는데 우리가 2시간 공부하고 4시간 공부한다고 6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가 산술적으로 2배, 3배, 4배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긴 시간 자습하는 게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수업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로지 자습만 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특강, 인강, 클리닉을 듣고 있었는데 안 좋은 소문이 많이 퍼져서 의무로 들어야 되는 정규 수업을 조금씩 찾기 시작하고 지금처럼 추가적으로 선택해서 수업을 듣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습만 하는 독재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독재형 학원이라도 모의고사는 기존의 형태 학원과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질문, 취약 과목 해결책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 관리도 마찬가지 학과 담임이나 학원에 따라 생활 담임이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각 층마다 계신 생활 지도 교사분이 계신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아마 독재형 학원의 가장 큰 마케팅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겠지만 이놈이 장점이 됩니다. 즉
공부라는 것은 결국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깨달아야 하는 거야 라는 취지로 마케팅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공부를 해본 저의 입장에서도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공부하고 원하는 인강을 듣고 원하는 학원을 다녔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진리라면 이미 성공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뼈 때렸나요?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긴 하나 양날의 칼입니다. 이것도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장점은 요새 독재형도 나름 관리를 빡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하에 외부 방해 요인과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숙형이라면 당연한 거고 통학형 독재 학원도 핸드폰을 걷거나 출결 시간 그리고 퇴원 시간 칼같이 관리하고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 요새 아이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눈동자가 딴 데 갔으면 뭐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까지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던 것 같던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다 꼼꼼하게 관리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계획의 융통성을 마련하기 쉽고 그래서 취약 과목 대비책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 물론 통학형하고 비슷한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생활 계획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며 스트레스 관리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자습에 대해서도 정말로 많이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굳은 의지로 공부를 끝까지 지속할 거라는 착각을 대단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해 요인에 역으로 노출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새 독재형 학원에서 소위 말해서 태블릿 PC를 빌려줘서 인강을 보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다른 사이트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그걸 금방 풀어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방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후반부에 무너질 가능성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독재형 학원은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추천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추천해봐라. 그럼 누가 하면 좋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극상위권 학생들이 하기에 적합한 형태가 그나마 독재형 학원일 겁니다. 까담 선생님 어떤 형태 학원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1순위는 기숙형 물론 비용이 해결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리고 2순위가 통학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재형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꼼꼼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러한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학원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